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파이썬 패키지,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패키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넘파이에 대해서 뉴메리컬 파이썬, 넘파이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넘파이 안에 있는 메소드들,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그 클래스가 담고 있는 변수들을 저희가 어트리뷰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만든 오브젝트에는 어트리뷰트와 메소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아이들이 어떤 것들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레이의 그 차원이라든가 쉐입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D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파이썬에도 타입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레이에도 데이터 타입, 그래서 D 타입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ARR1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ARR2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차원, 2차원이죠. ARR1은 D타입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플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랫, D타입은 int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그 밑에서 좀 보겠지만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숫자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는데 이 전체의 타입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얘네들이 각각 여러 개의 멤버가 있지만 이 타입이 다 같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얘도 D타입이 int 32야.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은 타입이구나. 우리 상대적으로 리스트를 생각해 보면, 우리 LST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숫자로 담을 수도 있지만 LST1은 이렇게도 할 수 있죠. 1, 2, 문자열, 리스트 안에 리스트.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LST, 얘는 LST의 타입이 뭐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LST는 각 멤버들이 다른 타입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트의 타입이 뭐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죠. 근데 어레이의 D 타입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각각 아이템들이 타입이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면 6점이라고 돼 있죠. 사실 6.0입니다. 이거 7.59, 8점이라고 돼 있어요. 생략한 거죠. 8.0입니다. 얘도 0.0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플랫이라고 돼 있고, 얘네들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는 int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서 좀 나오는데 미리 좀 보면 ND 어레이의 자료형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밑으로 조금 내려보면 이렇게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것도 이제 조금만 써놓은 건데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파이썬에서는 int 플랫 숫자가 이렇게 이런 정도밖에 없었는데, 얘는 int 8이냐 int 16이냐 int 32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8비트 16비트 32비트, 여기 4, 2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바이트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릇이 더 큰 그릇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int 8보다는 int 16이, int 16보다는 int 32가, int 32보다는 int 64가 더 큰 그릇이라. 그릇이 크다는 얘기는 메모리를 그만큼 더 많이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큰 숫자를 담을 수 있는 거고, 보통 우리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는 이렇게 많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파이썬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넘파이가 이렇게 데이터를 다양하게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도 플랫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16, 32, 64, 128 더 큰 숫자를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링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스트링하고 뒤에 언더바가 붙어 있죠. 이런 애들은 나중에 많이 보실 텐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스트링이라는 용어가 워낙 일반적인 용어다 보니까 혹시 다른 거하고 충돌이 있을까 봐 그냥 이렇게 언더바를 많이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패키지 만든 사람들이 이게 너무 스트링이 좀 너무 일반적인 단어니까 뒤에다가 언더바를 붙여서 좀 구별을 해주자, 그냥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다른 랭귀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기준이 뭐냐면 C라는 랭귀지가 있는데 걔하고 똑같이 맞춘 거예요. C에 있는 랭귀지들을 그대로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넘파이를 설계할 때부터 C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C하고 파이썬을 코드를 왔다 갔다 하는, 서로 호환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 넘파이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다른 랭귀지의 코드를 왔다 갔다 하려면 데이터 타입이 잘 맞아야 돼요. 궁합이.
그래서 numPy의 데이터 타입은 C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맞췄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예제는 다시 한번 내려와서 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 파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D 타입이란 게 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 패키지들의 메소드들 몇 개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np.0 그러면 이렇게 10 그러면 0으로 세팅된 애들을 10개 만들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np.0인데 3/6이라는 튜플을 줬죠. 3/6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가만히 보면 np.0라는 애가 받는 인자는 10이죠. 얘는 3,6을 받았어요. 두 개 인자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 잘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묶여 있죠. 가로로.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자를 하나만 받아야 되는. 얘가 지금 쉐입을 달라는 거잖아요. 쉐입을, 디멘전을 달라는 건데 이 쉐입을 줘야 되는 자리에 하나로 주는 자리에 내가 두 개 이상의 정보를 주고 싶으면 튜플로 묶어줘라. 이게 거의 모든 패키지에서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를 인자로 줘야 되는 자리에 내가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주고 싶으면 튜플로 묶어줘라. 혹은 뭘로 묶어줄 수 있죠? 리스트로 묶어줘라. 리스트로. 이렇게도 묶을 수 있겠죠. 리스트로. 그러면 리스트로 묶어줄지 튜플로 묶어줄지 이건 누가 결정하냐면 만든 사람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만든 사람이 튜플로 달라 그랬으면 튜플로 묶어주고 리스트로 달라 그럼 리스트로 묶어줄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든 사람이 마음대로라고는 했지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게 적정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어떤 데이터는 튜플로 주는 것도 있고 어떤 데이터는 리스트로 주는 것도 있는데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규칙이라기보단 대부분은 이렇게 만들었다. 데이터를 인자를 하나를 줘야 되는 자리에 두 개 이상을 주고자 한다면 튜플이나 리스트로 묶어줘라. 이거를 이런 식으로 뭐 하나를 줘야 되는 자리에 어떤 건 하나, 어떤 건 둘 이런 식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만든 사람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p.0는 0짜리 배열을 여러 개 만들어 달라는 거고 empty도 같습니다. empty도 같은 건데 차이가 있다면 empty는 초기화를 안 해줘요. empty는. 근데 얘도 보면 그냥 다 0으로 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기화가 된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거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100만 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만 개를 다 0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화하는 것도 굉장히 큰 코스트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초기화를 꼭 해야 된다면 이걸 쓰시고요. 초기화 안 해도 된다면 이걸 쓰세요.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우리가 뭐 대부분 그냥 np.0로 초기화해서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여기 우리 파이썬에서 range 함수 배웠었죠. range. 근데 여기 numpy에도 range 함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arange예요. array range. 이거 arrange 아닙니다. arrange. 이거 혹시 타이핑하실 때 미스하지 마세요. np.array의 range다. 그래서 a range입니다. 스펠링 잘 주의해 주세요. 네. 이렇게 15개짜리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0부터 14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메소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애들 이렇게 몇 개 좀 적어 봤어요. 중요한 애들 몇 개 적어 봤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적으로 하나하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어차피 여기 있는 거 다 설명드리고 외우고 그럴 수도 없어요. 이거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배우시고 쓰다 보면 자동으로 익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형 한번 볼까요? 아까 간단하게 봤던 자료형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어요. numpy의 자료형 그러면 링크를 보시면 이렇게 얘네들 그 도큐먼트 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많은 자료형을 얘가 갖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보여줬는데 이렇게 많이 자료형을 갖고 있고 여기 보시면 C 타입이라고 되는 게 C 랭귀지하고 호환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쓰는 방법 이런 것도 이렇게 쭉 다 돼 있죠. 네, 이걸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np.array를 만들 때 여기까지만 줬었어요. 여기까지만. 요 뒤에를 안 줬죠. 우리 d타입을 우리 안 줬어요. d타입을 주면 얘가 d타입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만약에 d타입을 안 주면 얘가 만들 때 스스로 예를 들어서 얘는 np.array 아까는 우리가 그냥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안 주고 그냥 이렇게만 줬어요. 이렇게만. 그러면 스스로 얘가 그 d타입을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0.d 타입을 찍어보면 이렇게 int.32라고 만들어줍니다. 왜? 얘가 보니까 다 숫자인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 문자 숫자 말고 정수 말고 1.5 이렇게 하나라도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가 플랫으로 만들어주죠. 왜? 1.5 때문에 1.5가 플랫이니까 얘네들도 다 2.0, 3.0 이렇게 플랫으로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데이터 타입을 안 주면 만들어줍니다. 이걸 디폴트로 만들어주는 걸 써도 되고요.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근데 특별히 나는 이 타입으로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1, 2, 3이라고 줬지만 얘는 나는 플랫으로 만들어줘. 그럼 플랫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1.0, 2.0, 3.0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D 타입은 사용자가 줄 수도 있고 안 주면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에즈 타입은 타입을 수정하는 거예요. 변경. 우리 타입캐스트 기억나시나요? 타입캐스트 어떤 게 있었죠? 리스트 같은 애들이 LST 이렇게 리스트였는데 만약에 TUP는 튜플로 바꿔줘. 튜플로 바꿔줘. 이런 거 가능하죠? 네.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타입 캐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타입을 바꾸는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레이가 이렇게 있는데 D 타입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우리가 as 타입 mp 플랫 64로 바꿔줘 이런 뜻입니다. mp 타입 as 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바꾸는 거죠. 1, 2, 3, 4, 5를 1.0, 2.0, 3.0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요거까지만 하면 카피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변수에다가 할당했죠. 이거를 늘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카피본만 반환해준다. 그래서 쓰려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변수에서 할당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 ARR은 원본 그대로 존재합니다. ARR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로운 애는 플랫으로 바뀌었고 원래 ARR 원본이죠. 얘는 그대로 여전히 인트로 있다. 이렇게 원본이 보존된다.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타입을 바꿀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요것도 여기 좀 숫자로 실수로 돼 있죠. 지금 보시면 플랫으로 돼 있는 애들을 이렇게 타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점 어떻게 됐나요? 다 버렸죠. 지금 소수점 다 버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죠. 요거 숫자로 돼 있는 애들인데 가만히 보시면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네, 문자열로 돼 있는 애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면 S4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열이고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p.string으로. 근데 요거를 as type flat 바꿀 수 있겠죠. as type flat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만약에 제가 이걸 만들 때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문자열인데 이거 바꾸라 그러면 당연히 에러죠.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AA를 숫자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러를 줍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숫자이면 바꿀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 앞에 도큐멘트 페이지에서 봤던 애들, 아까 조금 전에도 봤던 애들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원래 정석은 이겁니다. mp.string, mp. 어디 갔죠? 여기 mp.flat 64 이게 정석이에요. 정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mp, num파이 우리가 임포트한 것 안에 flat 64라는 변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축약형을 썼어요. 축약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문자열로 주셔야 돼요. 문자열. 원래 정석은 이게 D타입은 문자열이 아니라 변수 이름이죠. mp. 유사가 뭐의 약자죠? 여기 int 32의 약자네요. int 32 중에 유사니까 unsigned int 32의 약자네요. 그럼 원래 정석은 이렇게 됩니다. uint 32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근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 쓰기도 합니다. 줄여 쓰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자열로 주셔야 돼요. 그럼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empty라는 함수가 D타입을 문자열로 줬네? 그러면 이거하고 맞는 애를 찾습니다. 걔가 누구야? 얘입니다. 내부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석은 이렇게 주는 게 맞지만 이게 너무 기니 이렇게 문자열로 바꿔서 주면 내가 이걸로 찾아서 고쳐줄게 라는 거를 얘가 내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가 같은 코드다.
두 개가 같은 코드다. 네, 이렇게 유사. 요거 참고적으로 U가 붙은 거는 unsigned입니다. 우리 기억 앞에 signed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절반밖에 저장을 못 하겠죠. 그래서 unsigned 하면 음수 빼고 양수만 쓰겠다. 이렇게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전에는 이제 메모리가 많이 부족해서 저런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은 그냥 넉넉하게 씁니다. 메모리를. 이렇게 메모리 때문에 이렇게 막 고민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을 백그라운드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터랙티브 환경에서 보기 때문에 메모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열은 포문을 작성하지 않고 데이터를 일괄 처리해 줄 수 있다. 이걸 저희가 벡터화라고 부르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앞에서도 봤던 겁니다. 어레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레이가 이렇게 생겼어. 찍어 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곱하기 3 하면 각각 아이템에 다 곱해주는 거죠. 각각. 그 다음에 AR에다 AR을 곱하면 자기 아이템끼리 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빼면 자기 아이템끼리 빼니까 다 0이죠. 1 나누기 ARR 하면 각각 아이템분의 1, 아이템분의 1, 아이템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곱하기는 제곱을 나타내는 거고 0.5는 0.5 승이니까 루트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ARR을 각각의 ARR이 이거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고 있죠. 여기에 루트를 씌우라는 거는 각각의 전부 다 루트를 씌워서 달라는 거예요. 각각의 다 루트를 씌워서 달라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그 포문을 원래 생각해 보면 원래 이거는 포문을 돌려가지고 여기에다가 여기도 곱하기 3, 여기도 곱하기 3, 여기도 곱하기 3. 아까 제가 잠깐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를 얘가 내부적으로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함수를 쓰는데 나중에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브로드캐스팅이라 그래갖고 넘파이의 브로드캐스팅은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고 다른 패키지들이 이 브로드캐스팅 개념을 전부 다 차용해서 썼어요.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우선은 어레이의 연산은 각각 아이템에 연산해준다. 곱하기 더하기 뿐만 아니라 모든 연산이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레이는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인덱싱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아이는 우리 리스트에서도 이 비슷한 거 봤었죠. ARR의 5번째가 뭐야? 5번째는 5입니다. 0부터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가니까. 그 다음에 슬라이싱도 우리 봤었죠. 리스트에서 5 이상 8 미만입니다. 5 이상 8 미만. 5 이상 8 미만 이렇게. 어레이 중에 부분을 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할당도 됩니다. 5 이상 8 미만을 12로 바꿔줘. 5 이상 8 미만을 12로 바꿔줘. 네. 그러면 5 이상 8 미만을 12로 바꿔줘. 여기가 12로 바뀐 거죠. 이렇게 할당도 됩니다. 그래서 어레이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여러 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개념을 제공하는데 그게 인덱싱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슬라이싱으로 여러 개를 선택하거나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여기에 보면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전에 배열 조각 원본 배열의 비율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하면 원본을 복사하지 않고 그냥 가리키기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개념은 우리 리스트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넘파이나 이런 데서는 더 확장을 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LST가 이렇게 있을 때 LST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면 복사본을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어레이는 좀 더 심해져서 이렇게 해도 복사본 안 만듭니다. 이렇게 해도 무조건 뷰를 만들어요. 그래서 굳이 복사본을 만들고 싶으면 점 카피를 쓰셔야 돼요. 메소드를 따로. 점 카피를 쓰셔야 그제서야 복사본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복사본을 안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뜻이고 슬라이싱은 앞에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배열 전체 0부터 0 이상 n 미만 생략하면 처음부터 5 미만, 뒤에 생각하면 2부터 끝까지, 음수는 끝에서부터 이건데 음수는 사용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굳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양수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개념을 여기 뒤에서 예제를 볼 건데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고 갈게요. 브로드캐스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도
우리 나중에도 판다스나 뭐 사이킨런 이런 다른 모든 패키지에서 넘파이의 브로드캐스팅을 차용해서 그대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A라는 배열은 이렇게 생겼어요. A라는 배열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제가 곱하기 3을 했어요. 그럼 제가 여기도 곱하기 3, 여기도 곱하기 3, 여기도 곱하기 3 각각 다 곱하기 3이 돼서 얘가 결과가 3, 6, 9 이런 식으로 21 이런 식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그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데이터가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는데 2차원으로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곱하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1, 2, 3, 4라는 걸 곱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넘파에서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거의 철학입니다. 얘네들의. 이거를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개념이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는 지금 2바이 4잖아요. 얘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4짜리고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확장합니다. 차원을 맞춰요. 이렇게.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카피합니다. 1, 2, 3, 4를. 그리고 차원이 맞으면 각각 아이템끼리 같은 애들끼리 연산을 하는 거예요. 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차원이 맞았으니까 이제 연산할 수 있죠.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이것도 우리가 각각의 아이템에 곱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규칙이 뭐냐면 이게 0차원, 이게 3 하나만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이쪽에 7개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확장하고 3을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차원이 똑같이 맞았죠. 그러면 각각 아이템끼리 연산, 각각 아이템끼리 연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차원이 얘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3차원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밑으로 일단 그려요. 그리고 얘 차원이 뒤로 또 있네? 뒤로도 또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려놓고 전부 다 브로드캐스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1, 2, 3, 4가 원래 데이터였죠? 그럼 여기도 그대로 1, 2, 3, 4. 그리고 뒤에도 똑같이 1, 2, 3, 4. 똑같이. 차원 맞춰놓고 그리고 얘하고 곱하기든 나누기든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파이의 브로드캐스팅 개념은 뭐냐면 뭐 이거일 때 이렇게 연산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 두 개의 연산의 차원을 맞춘다. 차원을 맞춘 다음에 똑같이 차원이 맞은 다음에 같은 아이템,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연산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된다는 거예요. 얘는 만약에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더하기 이렇게 1, 2, 3, 4, 5 이런 애들이 연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얘 입장에서 보니까 얘는 밑으로 5개네? 근데 난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얘가 밑으로 5개를 브로드캐스팅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쭉 브로드캐스팅을 해서 자기 거를 다 써요. 이렇게. 그럼 얘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옆으로 4개잖아요. 그럼 얘도 옆으로 4개를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자기 거를. 5. 1, 2, 3, 4, 5. 1, 2, 3, 4, 5. 그러면 얘도 이제 5바이 4가 됐고 얘도 5바이 4가 됐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대로 연산을 해서 최종 5바이 4짜리 최종 2, 셋, 넷, 5 이렇게 최종 5바이 4짜리 연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브로드캐스팅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원래 이렇게 확대돼서
연산이 되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게 잘 연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확장, 차원이 안 맞으면 확장을 해서 맞춘 다음에 연산한다.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안 돼요. 간단한 연산 같지만 이거는 안 돼요. 더하기 1, 2. 이거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 이거 에라예요. 왜 에라냐면 브로드캐스팅 말 그대로 브로드캐스팅 확대하는 규칙이 뭐냐면 차원을 확대하는 거예요. 차원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1차원이 4개잖아요. 얘는 1차원이 2개고 이걸 이렇게 4개로 확장해 주는 건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뭐만 하냐면 얘가 첫 번째 차원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1차원, 이거는 밑으로는 2개. 근데 나는 이렇게 4개, 1차원은 4개야. 일단 이거는 맞아야 돼요. 이거는 맞아야 1차원끼리는 맞아야 그 다음에 너는 2차원으로 나보다 더 있네? 그럼 나는 2차원으로 확장해 줄게. 너는 3차원이야? 그럼 나는 3차원으로 확장해 줄게. 이렇게 차원 확장은 가능한데 얘도 1차원, 얘도 1차원이잖아요. 1차원의 숫자가 다르잖아요. 얘는 4컴마고 얘는 2컴마잖아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의 가장 기본적인 이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데 브로드캐스팅의 가장 기본은 차원을 확장해 주기는 하나 같은 차원의 숫자가 다른 거 같은 차원에서 그 숫자가 다른 거는 확장 안 해준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브로드캐스팅의 규칙이고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1차원으로 얘기하죠. 얘는 지금 2차원이고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원이든 2차원이든 뭐 3차원이든 간에 최종 이쪽에 곱하는 이 값이 만약에 제가 3 이렇게 했어요. 이거 차원으로 얘기하면 0차원입니다. 0차원. 그래서 얘는 무조건 돼요. 얘는 에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차원이 0차원이니까 무조건 이쪽이 4개다. 그러면 일단 4개로 확대. 이건 다릅니다. 이 2개짜리가 4개로는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2개짜리를 4개로는 확대 안 해준다. 근데 이거는 왜 하나짜리는 그러면 4개로 확대해줘? 왜 하나짜리는 4개? 이거는 하나짜리를 4개를 확대해 준 게 아니에요. 얘는 1차원이고 얘도 1차원이에요. 그래서 1차원의 2개를 1차원의 4개로는 확대 안 해줍니다. 근데 얘는 1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차원으로 보면 얘는 0차원입니다. 0차원. 왜냐하면 하나짜리니까 숫자가. 그래서 하나짜리를 4개로 확대해 준 게 아니라 0차원을 1차원으로 확대해 준 거예요. 얘는 0차원을 1차원으로 확대해 준 거예요.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짜리를 이렇게 4개로 확대해 준 거는 0차원을 1차원으로 확대해 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확대하는 거는 1차원짜리를 1차원의 2개를 2개를 1차원에 1, 2, 3, 4로 확대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거는 0차원을 확대한 거고 이건 1차원끼리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이 보통 우리가 0차원을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스칼라 값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쪽이 스칼라 값이면 모든 방향으로 다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각각의 3을 곱해줘.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0차원이 1차원으로 먼저 브로드캐스팅이 되고 그게 다시 2차원으로 브로드캐스팅이 돼서 아이템을 맞춘 다음에 연산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어렵게 계속 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거를 모르면 오류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팅 개념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지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배열이 확장되는 게 어느 방향인가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렇게 하고 가세요.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4, 이렇게 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쓰세요?
2/4예요? 4/2예요? 2/4죠? 컴마로 쓸게요. 2,4죠? 2행 4열입니다. 이거 정통적으로 우리가 소위 200년 이상을 수학에서 이렇게 써왔어요. 200년 이상.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게 만약에 하나 더 있다. 뒤로. 이렇게 3개가 늘어났다고 해볼게요.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괜찮네요. 그럼 원래 2/4짜리가 뒤로 3개가 늘어났어요. 그럼 이거 2,4짜리가 3개로 늘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2,4,3이라고 쓰실 것 같아요? 아니면 3,2,4라고 쓰실 것 같아요? 3이 뒤로 붙나요? 앞으로 붙나요? 결론부터 만들면 앞으로 붙습니다. 앞으로. 2/4짜리가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뒤로 붙는 게 정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앞으로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행열 이렇게 쓰지 열행 이거를 4/2라고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원이 증가하면 차원이 확대되면 처음에 있는 데이터에서 차원이 확대되면 몇 바이 몇이냐라는 게 앞에 숫자가 앞에 붙습니다. 이것도 보면 4가 있다가 2가 앞에 붙은 거죠. 지금 4가 원래 하나 있었는데 2가 앞에 붙은 겁니다. 얘도 2/4짜리가 있었는데 뒤에 차원이 늘어나면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브로드캐스팅 연산할 때 차원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 헷갈린다. 이게 2/4/3이야 3/2/4야 이런 게 헷갈린다. 이럴 때 기준이 뭐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늘어난 걸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숫자가 앞으로 붙는다. 앞으로 붙는다. 이게 나중에 머신러닝 같은 거 데이터에 여기 머신러닝 패키지 넣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차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리쉐입 같은 걸로 차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헷갈렸어요. 보통 우리 나중에 CNN 같은 거 돌리면 기본적으로 인풋 차원을 4차원으로 받아요. 여기에 이제 좀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이 세트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보통 4차원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앞에 뭐 4/2, 2/2, 뭐 3/2, 5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각각이 의미하는 차원이 어느 줄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잘 맞춰서 줘야 돼요. 근데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머신러닝 수업 같은 거 만약에 들어보시면 이거 맞추는 거 설명하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여기서 하나씩 차원이 늘어날 때보다 숫자가 앞에 붙는다. 이 규칙 하나면 조금만 따져보시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캐스팅과 차원이 늘어나는 방향 요거는 조금만 생각하셔서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예를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이제 카피하는 방법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죠. 카피해서 집어넣어도 원본이 훼손이 안 된다. 네, 이런 거. 배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애는 이렇게 2차원이죠. 그 중에서 두 번째 그러면 얘입니다. 얘 0번째, 1번째, 2번째니까 얘를 나타내는 거죠. 그거에 다시 두 번째 그러면 0번째, 1번째, 2번째 9겠죠? 9. 3인가요? 0번째니까 얘의 0번째 3이니까 그래서 ARR ED의 0번째는 1, 2, 3이죠. 그거에 다시 2번째니까 3을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인덱스는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덱스는 순차적. 이거를 좀 편리하게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이거를 똑같이 원래 0번째에 2번째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위아래가 지금 같습니다. 위아래가 이거를 이렇게 줄여서 편리하게 쓰기도 합니다. 다음에 3차원 3차원도 다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됐죠. 자, 가만 보세요. 3차원 어떻게 됐는지. 여기 보면 원래 한 줄짜리가 이렇게 두 줄이 됐죠. 그 다음에 이 세트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그림으로 그리면 아까 2/3짜리가 뒤로 이렇게 그 큐빅처럼 하나 늘어났다.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디멘전은 3입니다. 그럼 쉐입은 어떻게 되냐?
쉐입은 어떻게 되나 한번 예상해 보세요. ALR 3D 쉐입은 몇 바이 몇일까? 몇 바이 몇일까? 이렇게 2바이 2바이 3이죠. 뭐죠? 여기가 2바이 3입니다. 이게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2가 이 세트가 두 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2가 2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3이 뭐냐면 1, 2, 3 세 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중에서 다시 0번째를 돌려줘. 그럼 0번째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첫 번째 인덱스가 어디서부터 나타내느냐. 예를 들어서 0번째에 1번째에 그다음에 2번째 이렇게 했을 때 이게 6이냐 요걸 나타내는 거냐 어디를 나타내는 거냐를 정확히 알려면 처음에 들어온 인덱스가 어디를 나타내냐 두 번째 들어온 인덱스가 어디냐 왜냐하면 이 쉐입을 가지고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있는 인덱스는 2세트냐 2세트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0이니까 첫 번째 세트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요 1은 뭐냐면 이 0번째 중에서 첫 줄이냐 두 번째 줄이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첫 줄이죠. 1번째니까 요 줄이죠. 1번째. 그 다음에 2는 얘 중에서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6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쉐입이 몇 바이 몇이냐 이게 의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이렇게 접근할 때 첫 번째 인덱스가 누구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인덱스가 누구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요 2바이 2바이 3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를 아까 제가 차원이 확대될 때 숫자가 어디에 붙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그겁니다. 네. 네, 요거 이제 뭐 앞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원본이 훼손되지 않는다, 원본이 훼손된다 이걸 보여드린 거고요. 네. 슬라이스 세기는 1부터 1 이상 6 미만 늘 그렇습니다. 뭐 이상 6, 뭐 미만 이렇게 생긴 2차원 어레이에서는 처음부터 2 미만 그러면 이거는 행에 대한 거니까 처음부터 2 미만 여기까지죠. 2 미만 0번째, 1번째, 2번째. 네.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컴마로도 할 수 있다. 뭐 슬라이싱이 얘가 누구를 나타내고 요거는 그 논리를 가지고 한번 쭉 보시면 돼요. 네. 쭉 보시면 큰 무리 없이 어디서부터 어디 이렇게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불리언 세기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이 현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선택적으로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선택적으로.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는데 네임즈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임즈를 찍어보니까 이거예요. 얘도 똑같이 어레이입니다. 밥, 조, 윌 뭐 이런 애들. 근데 제가 네임즈 이퀄 밥 하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A는 1 이렇게 해놓고 A 이퀄 1 그럼 뭐가 나오나요? true. 기억나세요? A 이퀄 2 그럼 false 이렇게 나오는 거죠. A가 2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A가 2니? A가 1이니? 이러니까 true, false를 돌려주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네임즈가 이거예요. 그럼 네임즈 이퀄 밥이니? 라고 물어보는 건 뭐냐면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면서 밥이 7개 생기는 거예요. 밥이 7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밥이 7개가 쭉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난 다음에 그럼 네임즈가 원래 7개였잖아요. 7개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맞죠? 네임즈가 원래 7개였잖아요. 그러면 밥이 7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수를 맞춘 다음에 각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밥이니?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7개짜리 true, false 어레이가 나온다. 다시 7개짜리 true, false 어레이.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서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난 겁니다. 브로드캐스팅은 곱하기 더하기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교 연산자에도 일어난다. 그래서 밥이 하나고 0차원이죠. 얘는 7차원. 7차원이 아니라 7개짜리 1차원입니다. 그러면 밥이 7개로 1차원으로 확대되는 거죠. 7개가 쭉 생깁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짜리 true, false가 생깁니다. 이렇게. true, false, true. 밥이면 true고 아니면 false. 이게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한번 뜯어서 볼게요.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중에서 제가 names equal 밥 요거만 볼게요. 요거만 보면 요겁니다. 요거.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인덱스예요. 원래 요 자리에 뭐 와야 돼요? 요 자리에 뭐가 와야 되냐면 0번째냐 1번째냐 혹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게 와야 되는데 불리언 색인이라 그래서 요 자리에 색인 자리에 true false가 올 수 있어요. true false가. 그러면 7개 중에서 true인 것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true인 것만. 그러면 첫 번째 0번째가 true죠? 그럼 이거 나오겠죠. 1번째는 false죠? 얘 안 나오겠죠. false 안 나오고 얘 나오겠죠. 그럼 0, 1, 2, 3번째 0, 1, 2, 3번째 얘 나오겠네요. 그리고 지금 false가 2개밖에 없죠? 그럼 얘 나오고 얘 나오고 2줄만 나올 거예요. 이게 불리언 색입니다. 이렇게 다.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names와 밥하고 데이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names는 밥이냐 이거하고 데이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데이터에서 뭐 3보다 큰 거, 0보다 큰 거 이런 거에 익숙해요. 그러나 실제로 불리언 색이는 얘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결과가 뭐면 되냐? true, false array면 돼요. true, false array. 요거면 비교를 밥이랑 비교를 하든 숫자를 비교하든 뭘 비교하든 뭐가 와도 상관없고 결과가 true, false를 돌려주는 array이기만 하면 괜찮다. 이렇게. 그래서 names2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아까하고 비슷하게. 그 다음에 똑같이 밥이니? 라고 물어보면 요번엔 3개죠. 밥, 조, 윌. 그러니까 true, false가 3개가 나올 거예요. 왜? 브로드캐스팅이 3개만 될 거니까. 그리고 요걸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밥이니? 라고. 이건 에라라는 거예요. 왜? names2 equal 밥이니? 라고 물어본 애는 결과가 true, false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7줄이잖아요. 7줄에 3개를 맞추려니까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짝이. 그럼 얘는 왜 브로드캐스팅이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7개짜리고 얘는 3개짜리. 이렇게 둘 다 1차원 차원이 같을 때는 같은 차원으로는 브로드캐스팅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7개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names가 밥이니 이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여기에 보시면 컴마가 있어요. 아까 기억나시나요? 데이터에 예를 들어서 제가 1 중에서 다시 2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랬죠? 줄여서 컴마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앞에 있는 1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행, 뒤에 있는 2가 의미하는 건 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2차원일 때는 컴마를 중심으로 앞에 게 행, 뒤에 게 열을 나타냅니다. 다시 앞에 게 행, 뒤에 게 열. 하나 더 있으면 앞에 게 전체 세트, 두 번째 게 행, 열 이렇게 되죠. 왜? 숫자가 앞에 붙으니까. 네. 그래서 2차원일 때는 간단하게 앞에 게 행, 뒤에 게 열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뜯어보시면 요 전체 컴마를 중심으로 요 전체가 앞에, 요 전체가 뒤에입니다. 해석해보면 이거죠. names가 밥인 거 다 나와. 그럼 요거 나오겠죠. 이렇게. 밥인 거 다 나와. 2줄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2부터 끝까지 다 나와. 이건 열에 대한 거죠. 0번째, 1번째, 2번째. 그러면 2, 3과 14, 15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과 열을 따로따로 준 거예요. 행과 열을 따로따로 이렇게. 그리고 밥인 거 다 나와 중에서 3번째만 나와. 이렇게 준 거예요. 3하고 15만 나와. 이거는 최소한의 차원으로 주기 때문에 밑으로 안 세워주고 옆으로 세워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과 열. 그러면 참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는 뒤에가 없었잖아.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 컴마가 생략되면 앞에 있는 거는 행을 나타내는구나. 컴마가 생략되면 앞에 있는 건 행을 나타내는구나. 만약에 컴마가 있으면 앞에가 행, 열이라 그랬으니까 컴마가 생략되면 앞에 있는 게 행을 나타내는구나. 그러면 앞에 행이 아니라 뒤에 열만 나타내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에. 행은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열. 이렇게. 그러니까 생략하면 행입니다. 왜냐하면 행, 열이니까. 그래서 얘가 7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의 개수가 7개니까. 그래서 얘가 7개가 돼야 됩니다. 그 숫자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차원 이상일 때는 행과 열을 잘 보시면 돼요. 행과 열. 어디가 행이고 어디가 열이냐. 생략이면 행이구나. 생략이면 행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둘 다 있으면 앞에가 행, 뒤에가 열. 앞에가 행, 뒤에가 열. 이게 나중에 우리가 판다스나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같은 철학으로 나와요. 판다스가 이걸 그대로 차용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철학으로 나옵니다. 네. 이제부터는 활용입니다. 뭐 not equal, 밥이 아닌 거 다 나와. 밥이 아닌 거 다 나와. true false가 뒤집어졌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 틸다라고 물결 같은 게 붙으면 이 전체의 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체의 역. 같은 내용이겠죠. 네. 네임즈는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or라고 해서 네임즈가 밥이거나 네임즈가 will인 거 다 나와. 그래서 이걸 마스크에다가 따로 줍니다. 그럼 마스크는 뭐가 되겠죠? true false 있는 어레이가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에다 마스크를 줘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데이터를 주고 아까는 우리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마스크를 따로 안 주고 아예 요걸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걸 아예 이렇게 넣어줬죠. 아까는. 네,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라는 변수, 이거 특별한 어떤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변수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걸 주면 그냥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인덱스 안에 들어가는 게 뭐가 됐던 간에 true false면 돼요. true false짜리 7개짜리 어레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나 이렇게 주나 똑같이 7개짜리 어레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오화는 우리 이거 기억나시나요? 요거를 줄 때 이제 점점 조금씩 복잡해지죠. 원래 우리 예전에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오화는 이렇게 주라 그랬어요. 혹은 and는 이렇게 주라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줬어요. and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앰퍼선드 이렇게. 이게 오하고 이게 and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원래 파이썬 기본 문법은 오와 and가 맞아요. if문에서 우리 if에서 if 뭐뭐뭐 오와 뭐뭐뭐 이렇게 줬단 말이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주느냐? 문법이 다른 문법이냐?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인덱스가 들어있죠. 인덱스를 접근하는 이 문법이잖아요. 이 대괄호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내용은 파이썬 기본 문법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넘파이를 만든 사람이 만든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안에 오화나 and가 들어가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거 and나 오화가 나왔네. 그래서 이거부터 얘가 뭔가 해결하려고 들어요. 그럼 안 되죠. 왜냐면 요거는 파이썬 입장에서는 그냥 인덱스 안에 있는 어떤 트루 폴스 결과야. 근데 그거를 넘파이를 만든 사람이 and나 오화를 쓰고 싶은데 이걸 직접 똑같이 쓰면 파이썬이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if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이썬 진짜 파이썬 오리지널 문법을 쓸 때는 이걸 쓰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덱스 안에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다. 그냥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원리는 이거는 파이썬 기본 문법이 아니라 넘파이를 만든 사람이 만든 사용자 문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써서 이렇게. 네. 뭐 분리현색, 인상상, 데이터 복사 이런 건데 요거는 뭐 그냥 그렇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데이터가 요것도 한번 보실까요? 나눠서 보면 항상 이렇게 처음에 잘 모르시면 이렇게 쪼개서 보시면 돼요. 요거만 보면 데이터가 5보다 작다라고 하면 5가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겠죠. 데이터는 7x4짜리예요. 그럼 5도 7x4로 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각 연산.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트루 폴스짜리 7x4짜리가 나옵니다. 이거를 데이터에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데이터에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가 5보다 작은 것만 줘. 그러니까 요 true인 것만 골라준 거예요. 요거. 그리고 나머지는 안 준 거예요. 그거에다가 0을 세팅하라. 그러니까 요 true인 자리, 요 자리만 0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요 자리만.
요 자리만 0이 됩니다. 굉장히 우리 많이 쓰는 문법이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아까 이런 것도 가능하죠. 우리 데이터가 네임즈가 밥인 거 다 나와. 그럼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7로. 그럼 그 자리만 7로 세팅. 이거는 그거만 보여줘 이거고, 이거는 그 자리를 7로 세팅해 이겁니다. 자리를 7로 세팅해 이런 뜻입니다. 네. 요거하고 요런 차이.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색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네. 요거 한 가지만 조금만 더 얘기를, 마지막 색인이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걸 저희가 그래서 불리언 색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펜시 색인이라고 돼 있는데, 펜시 색인은 그냥 별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ARR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ARR 중에서 0번째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1번째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0번째하고 1번째를 가져오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또 엉뚱한 게 나오죠, 지금. 0번째하고 1번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자리에 제가 컴마를 쓰면 어떻게 되죠? 컴마를 쓰면 앞에 게 행, 뒤에 게 열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미 이건 썼어요. 그래서 0번째하고 1번째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어레이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자리에 뭔가 하나의 인자를 줘야 돼요. 하나의 인자. 근데 내가 주고 싶은 건 0하고 1 두 개예요. 그럼 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나왔죠. 하나의 인자를 줘야 되는 자리에 두 개 이상을 주고 싶으면 튜플이나 리스트로 달라. 튜플이나 리스트로 달라. 여기서는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리스트로 묶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0번째와 1번째를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깥에 있는 대괄호는 인덱스를 접근하기 위한 대괄호고, 이 안에 있는 대괄호는 리스트라는 거를 묶어주기 위한 대괄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붙여서 쓰잖아요. 대괄호가 두 개 연속됐죠. 앞에 대괄호와 뒤에 대괄호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앞에 대괄호는 인덱스를 접근하기 위한 대괄호고, 뒤에 대괄호는, 요 가운데 있는 대괄호는 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대괄호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를, 이거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예요. 0번째 돌려줘, 1번째 돌려줘. 근데 나는 0과 1을 돌려받고 싶어요. 0과 1을 돌려받고 싶은데 이렇게 했더니 엉뚱한 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앞에가 행, 뒤에가 열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0번째와 1번째를 리스트로 묶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0번째와 1번째를 돌려준다는 거죠. 이렇게 순서 바꿔도 돼요. 1번째와 0번째를 돌려줘. 뭐 당연히 바꿔주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장하면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된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4번째, 3번째, 0번째, 6번째 돌려줘. 이런 뜻입니다. 네. 음수도 가능하고요. 음수는 뭐 근데 쓰지 마세요. 네. 리쉐입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복잡하게,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복잡하게 조합할 수 있는데 원래 좀 생각하던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이렇게 인덱스를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인덱스를 하나씩 접근할 수 있구나. 하나씩 이렇게 1번째 돌려줘. 이건 원래 했던 거. 그 다음에 이렇게 1번째 이상 3번째 미만 슬라이싱으로 접근할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트루 폴스가 올 수 있구나. 네, 트루 폴스가 올 수 있구나. 불리언 색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펜시 색인이라 그래서 여러 개를 리스트로 묶어줄 수 있구나. 이렇게 인덱스, 슬라이싱, 불리언, 펜시. 우리가 인덱스로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그것들의 조합 혹은 응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그 넘파이 ND 어레이라는 애에 1차원, 2차원, 3차원 다차원이 있을 수 있고, 걔를 연산하는 방법, 브로드캐스팅하고 그다음에 색인, 찍어오는 방법, 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